안녕하세요.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저를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전국에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거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해외 동포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자신의 이름 감명법 네 번째 시간으로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을 자신이 감명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이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쁜 이름이라고 분석이 돼서 나온 분에게 그 평생 운세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제각각 고유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은 곧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띠와 사주팔자는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제1의 운명이며, 태어난 이후에 누군가 지어준 이름은 후천적으로 부여받은 소중한 제2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성사가 되지 않고, 어느 때 힘이 들 때면 애꿎은 마음으로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자신의 이름을 불신하고 탓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또한 삶이 고달프고요, 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불신을 가져보았을 수도 있고, 특히 발음이 안 좋은 이름을 가진 분은 때때로 이름 때문에 자신의 컴플렉스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궁금증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고 고민하던 끝에 제가 연구한 과학 학문과 학술의 이론에 접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본 감명 방송을 연속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요, 미래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궁금하고 답답했던 이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장명하는 전문 장명가를 양성하고자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간편하게 감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와 복잡한 학술의 이론은 모두 배제하고요, 자원오행의 성명학 학술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방송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을 장명하는 성명학의 종류는요, 여러 학문이 존재합니다. 저는 현재 장명하시는 장명 전문가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오행의 학술과 그 학문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스스로 감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있거나 이름이 잘못 장명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몇 가지만 따라서 움직여만 주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감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백지 한 장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적에 등재된 이름하고 성씨를 한문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의 획수는 누구나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뽑을 때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사전에 기록된 획수로 뽑으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자신의 이름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명칭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실까요? 자, 이 도표의 이름은 가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특정한 인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여기 보시면은 원격이라는 말이 있고 형격이 있고 이격이 있고 정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은 여기 육획이라고 하고 삼획이라고 하는 중간 글자와 끝자를 합친 것이 원격이고요. 형격은 성씨하고 가운데 자를 합친 게 형격입니다. 그리고 성씨하고 맨 끝자의 획수를 합한 것이 이격이고요. 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씨, 중간 글자, 끝 글자 다 합친 것을 정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격, 형격, 이격은 오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감정에 필요로 하는 한 가지 정격이라는 명칭 단어를 가지고 성씨, 이름 중간 글자, 이름 끝 글자를 합친 획수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고 나쁜 이름을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격의 뜻은 한 번쯤 알고 넘어가세요. 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 분류하면 1세부터 20세까지 초년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어릴 때 작용하는 과정이 성격과 체력 보존과 형제나 가족과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원격의 이름은 으뜸원 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보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의미하고요. 사회적 형성 과정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의 인성의 과정을 형성하는 인생 초년의 시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형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구성은 성씨의 획수와 이름 중간 획수를 합한 건데요. 우리가 표현하는 자원오행으로 그걸 형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격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나이로 분류하면 21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 시절의 운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격과 직업, 그리고 젊은 청춘의 재물과 보존, 혼사가 결정되는 결혼관과 가정관이 아주 다져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보면요, 만물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계절이죠. 즉 여름을 의미하며 사회적인 형성 과정은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형통하고요, 서로 협력하여 화목한 조화를 이루는 자신의 품성이 결정되는 초중년의 시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격을 한번 보시죠. 이격은 성씨 획수와 이름 끝자의 획수를 플러스한 획수죠. 이 이격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나이로 분류해 보면요, 41세에서 60세까지의 장년기 운명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대인관계와 넉넉한 재물, 그리고 가족이나 부부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계절로 보면요, 중요한 가을을 의미하고요, 만물이 어우러져서 결실을 맺는 시기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작용하는 장년기의 시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격의 획수만 가지고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구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격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중요하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이로 분류해 보면요, 61세 이후의 장년과 말년의 운명을 의미하고 운명의 총 운세, 전체 운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인적인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강을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살펴보면 겨울에 해당하고 만물이 결실로 돌아왔죠. 그리고 아름답게 성숙이 되겠죠. 그런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말년과 노년의 운명으로 최종 종합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원격,
형격, 이격, 정격 네 종류의 명칭이 작용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감명하시려면 다른 명칭은 다 모두 배제하고요, 정격의 획수만을 가지고 나쁜 이름인지 좋은 이름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찾아 드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4핵과 36핵, 정격이 40핵과 42핵 이 네 종류의 획수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 34핵, 36핵, 40핵, 42핵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들 이름은 일단 정격으로는 아주 좋지 않은 이름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름이 안 좋은지, 그것은 연구 결과 이제 종합적인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 여기에서요, 먼저 맨 1차, 2차, 3차까지 제가 12핵수의 종류를 안 좋은 핵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핵수 플러스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 핵수를 합하면 16가지의 안 좋은 핵수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16개 핵수 중에 여러분의 총 종합으로 핵수를 합친 정격이 해당이 안 되면 여러분 이름은 원만하게 장명되었고요, 좋은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오늘 얘기하는 34에게 해당되면 이름이 안 좋은가요? 이렇게 설명이 완전히 분석이 됐습니다. 전문용어로요, 파멸격이라 하여 글자 그대로 파멸하는 운으로서 재화가 속출하여 만사가 저해되며 화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해로하기 어렵고요, 자녀와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는 안 좋은 얘기지만 패가망신할 수 있고 아주 기분 나쁜 흉운이 될 수 있다는 좋지 못한 핵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6핵수의 정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작용을 할까요? 이 전문용어는 실패격이라 하여 의협적인 영웅의 운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란 곡절이 많은 획수로 분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타고난 명석함과 뛰어난 지략은 좀 있다 하더라도 흐르는 운이 도와주지를 못하니 재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안 좋은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재운, 돈의 기운이 약하니 항상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지나친 의협심으로 인하여 역시 패가망신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아주 흉한 핵수의 수리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격이 36핵수에 속합니까? 그러면 그 이름은 좋지 못한 이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설명 중에 40핵의 정격 핵수로 태어난 사람은 무상격이라 하여 일시적인 성공은 할 수 있으나 운기가 공허하고 변화무쌍한 정격의 핵수로 분석이 되었으니 역시 나쁜 핵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투기적과 허욕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가세가 기울고요, 역시 패가망신하는 핵수에 좋지 못한 수리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력한 만큼 대가도 이루기 어렵고 실속이 없고 항상 손해를 면하기 어려운 아주 불길한 핵수의 수리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핵수의 정격 핵수가 포함됩니까? 역시 포함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좋지 못한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4가지 안 좋은 핵수 중에 마지막으로 42핵의 정격 핵수를 가지신 분은 역시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전문용어로 실의격이라 하여 성품이 완강하여 굽힐 줄 모르니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가족과의 인간관계가 빈약한 정격의 핵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잦은 변동으로 여기저기 옮겨야 되는 운이 흐르고요. 질병과 형액이 작용하는 좋지 못한 핵수로 분석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성씨 중간 글자 끝 글자 모두 합친 핵수가 42핵이라고 한다면 역시 좋지 못한 이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4핵과 36핵 그리고 40핵과 42핵에 해당되는 나쁜 수리의 정격 핵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셔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름을 감명하려고 하니 참 어렵다고 댓글과 문자와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통이 빗발을 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의 이름을 정확하게 감정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유료로 감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오시거나 일반적인 손님으로 오시면은 감명비가 좀 부담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보시고 문자를 통해서 이름을 명기해 주시고 이름을 감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한 명당 3만 원이며 그 감명비를 받아야 저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유료 감명을 하고 싶으시면 요 맨 우측 상단에 뜨는 010-4668-7457번으로 문자로 주십시오. 그러면 차례대로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단 하루 만에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그 획수 오늘까지 16개의 나쁜 획수를 올려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4개의 나쁜 획수를 오늘과 같이 추가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감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는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감명 방송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지정하시고요. 가까운 지인들과 그 밑에 있는 공유를 체크하셔서 여러분들과 많은 공유를 하시고 연속으로 진행되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 감명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여 주시면 몇 시간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 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